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니머셜의 곽경원입니다. 미제 얘기하셨는데요. 하필 제가 미제 기업이네요. 어, 저한테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글로벌 트렌드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아, 그러면 글로벌 트렌드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라이센싱이 그냥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랜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얘기 드렸듯이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물론 뒤에 트렌드를 얘기 드리겠지만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얘기 드릴 텐데요. 여러분, 브랜드는 뭘까요? 사실 브랜드는 충성도에 굉장히 근접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브랜드는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에 다 있을 겁니다. 뭐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애플이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을 텐데요. 매년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각 브랜드 밸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뭐 대략 이런 차트들을 많이 보셨죠? 뭐 애플부터 해서 쭉 순서들이 나열되는데 과연 이 브랜드들이 현재는 순위가 이렇지만 과거에도 이랬을까요? 과거로 돌아가면 브랜드의 순위는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00년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2000년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코카콜라였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IBM이라든가 노키아, 뭐 포드,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맥도날드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시대가 거듭할수록 사실 브랜드의 가치는 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월마트가 1위를 했고요. 코카콜라가 3위로 밀려났죠. 그리고 구글이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의 변화가 있고 보다폰이 갑자기 생기고, 그런데 2021년으로 와보면 순서는 또 다릅니다. 애플이 1등을 차지하고요. 보지 못했던 아마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죠. 삼성이 올라오기도 하고 중국 회사인 위챗이 순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어쩔 때는 리테일이 강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소비자가 강자가 되긴 하는데 현재의 모습을 보면 IT 기업들이 주로 강자 역할을 하면서 본인들의 브랜드 밸류를 계속 강화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전 산업군을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세그먼트를 봤는데요. 토이에 관련된 그 브랜드 밸류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덴마크가 브랜드 밸류의 53%를 차지하는데요. 이 어떤 회사일까요? 실제적으로 미국이 이 숫자적으로 따지면 브랜드 밸류는 가장 높다라고 통계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단일 국가 단일 브랜드로 봤을 때는 덴마크가 1등입니다. 보시면 장난감이죠. 레고의 브랜드 가치가 1위고 뭐 여러 가지로 찢어지는데 여기 순위를 보시면 일본이 2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미국이죠. 마텔의 서브 브랜드들 뭐 피셔 프라이스라든가 바비 뭐 여러 핫윌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봤을 때 미국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았고, 헤스브로나 마이리틀 포니 같은 경우도 헤스브로의 일부죠. 너프 뭐 이런 브랜드들이 글로벌 밸류로 따지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레고 단일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요거는 어떤 걸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것도 브렉다운을 해놨는데 미국이 가장 많은 그 밸류를 차지하고 있고 브라질, 재팬, 의외로 차이나 막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예측을 해보시면 술 브랜드인데요. 예, 미국이 1등이죠. 버드와이저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일본이 순서에 있었던 거는 이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에 있었습니다. 그 리테일러 기준의 브랜드는 아마존이 현재 1등입니다. 주가 또한 뭐 상당하죠. 그리고 아시는 월마트. 예전에 월마트가 시장을 리드했지만 지금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아마존이 그 순서를 빼앗았고, 그 홈데포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코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 집에 거주하다 보니까 집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 매출이 올라가고 집의 그 펑션들을 다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출이 올라가서 그 정말 큰 성장을 기록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케아 마찬가지로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CGV 같은 경우는 언론상으로 지금 약 900개의 매장을 닫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생활 주변에 있는 그 리테일러들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케이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여전히 좋은 현상 보여주고 있고 타겟, 월그린 뭐 기타 등등의 기업들이 리테일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패션 브랜드의 순위를 보시면 뭐 다 아시는 나이키가 1등이고요. 뭐 자라, 뭐 기타 등등 브랜드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 라이센싱 시장이 브랜드랑 무슨 영향이 있지?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보면 저희가 가진 특정 뭐 캐릭터든 그게 브랜드든 아니면 그게 뭐 네이밍이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이키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레고를 만들까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특정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거야가 아니라 특정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사업 비즈니스 유닛의 이름이 유니버셜 브랜드 디벨롭먼이에요. 브랜드를 디벨롭하는 기업입니다. 보통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고 확장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 제작을 스튜디오 단에서 뭐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만들고 TV 플랫폼이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을 하죠. 그런데 컨텐츠들을 보시면 영화는 길어봐야 한 달 극장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끝나죠. 그게 VOD로 넘어가거나 뭐 DVD로 넘어가는데 사실적으로 모든 전력을 기울이는 건 한 달 안에 매출을 뽑는 게 다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라기 월드를 개봉을 했는데 주라기 월드의 제작비를 보시면 1편, 2편, 3편을 동시에 만들기로 하죠. 그러면 편당 제작비가 한 3천억으로 봤을 때 1조 이상의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1조 이상의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단순히 크리에이션에 멈추고 디스트리뷰션에 멈출까요? 이걸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죠. 그게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익스펜션이고요. 그 익스펜션을 담당하는 게 저희 브랜드 디벨롭먼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라이센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는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 세계 이런 그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시장을 보시면 지금 이게 브렉다운인데요. 그 브랜드의 원천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가 어디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캐릭터 라이센싱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브랜드의 원천은 캐릭터구나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게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영화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드라마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게 코퍼레이트 브랜드, 뭐 코카콜라가 될 수도 있고 뭐 국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유행했던 곰표 뭐 이런 것도 코퍼레이트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패션이라든가 스포츠 여러 가지 장르에서 나오는데 통계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라이센싱 그러면 한 40% 정도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캐릭터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컨텐츠 부분에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모든 부분이 거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브랜드 라이센싱하고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는 하죠. 뭐 얘기 드린 대로 20주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캐릭터 라이센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도 글로벌 시장에 맞게끔 이제 라이센싱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아니면 좀 더 광범위한 범위의 그 워드를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브랜드 활동들을 하면서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어라고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난 2년간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힘들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가져다 준 그 스터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평준화됐어요. 모든 사람이 집에 있고 학교를 가지 않으며 직장을 가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게 됐죠. 예전에는 시청률을 확인하려면 학생들이 그 학교를 2시에 하는지 3시에 하는지 어느 나라는 12시에 하는지 이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편성을 4시에 한다 그러면 이 편성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르니까 4시에 편성했을 때 시청률이 이래. 그런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인기가 없는 거야? 근데 변수를 활용을 할 수가 없었죠. 이들이 몇 시에 학교를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순위가 모든 평준화된 데이터에서 걷어들이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코로나 덕분에 통계 자료가 굉장히 쉬워졌고요. 코로나 덕분에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본 산업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어떤 산업군일까요?
제일 먼저 이득을 본 카테고리는 사실 토이 부문입니다. 토이의 매출은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거를 보지 못하는 부모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토이를 사주게 되고 근데 이 토이도 그냥 일반적인 상품을 사주는 게 아니라 펜을 가지고 있는 그 상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었어요. 그 예전에 뭐 싸이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보면 대부분 분들이 뭐 유튜브 비디오 수는 많이 나오지만 싸이 관련된 상품은 얼마 팔았어요?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싸이 관련된 상품은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 생각에 오류가 있는 게 이게 펀을 위한 컨텐츠냐, 펀을 즐기는 컨슈머냐, 아니면 팬이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트래픽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만들어서 팔면 판매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비즈니스하고의 거리감이 있었는데요. 브랜드에서 중요한 건 그 팬을 확보하는 겁니다. 저희는 요즘 이제 컨슈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팬수머를 어떻게 더 키우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얘기한 것처럼 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그 팬들을 위한 상품들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매출분이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들 팬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컨텐츠와의 커넥션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컨텐츠를 즐겼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애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매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매년 영화가 개봉되면 지금은 뭐 망했지만 토이저러스나 월마트 기타 등등 토이 섹션에 영화와 관련된 상품이 나열이 되죠. 스타워즈가 개봉하면 스타워즈, 미니언이 개봉하면 미니언즈, 뭐 주라기 월드가 개봉하면 주라기. 이거는 워낙에 마케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을 갖다 놓는 것보다 해당 상품을 갖다 놓는 게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화가 있는 상품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됐죠.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컨텐츠를 소비를 하면서 그 상품을 구매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주라기 월드 상품이 저희 용어로 이제 숏볼이 났어요. 제품이 없었습니다. 제품이 없어서 한국 같은 경우도 제품이 없었는데 그 국내 디스트리뷰터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상품을 받을 수 없어서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그 미팅에 들어가서 아니 어떻게 마텔이 상품 디스트리뷰션을 제대로 못해서 한국에 매출이 안 오르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온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도 물건이 없어 라고 딱 한마디를 했죠. 결론적으로 그냥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대부분 집에 있다 보니까 이런 토이 매출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가 가져온 건 레트로에 대한 붐을 다시 한번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들에 대한 니즈가 좀 더 강해졌고요. 안 그래도 레트로가 붐이었는데 이게 더 탄력을 받은 거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국내 OIOI라는 그 MZ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이 브랜드에서 나온 그 뭐 컬렉션인데요. 저희 유니버셜 컬렉션 이게 다 그 라이브러리 타이틀들이죠. 백투 더 퓨처라든가 뭐 주라기 파크, 뭐 조스 이런 거를 가지고 상품화를 했는데 MZ 세대를 타겟화하는 게 이런 브랜드를 활용하는 게 이제 더 먹히는 시대가 된 거죠. 맥신 같은 경우에도 MZ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클래식 자전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아니죠. 요즘 뭐 NFT가 워낙 유행을 하니까 NFT 그러면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디지털 세계에도 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규 타이틀을 NFT로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일까라기보다는 NFT를 할 때 오히려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레트로를 먼저 움직이게끔 된 거죠. 지금 보시는 백투더 피처 이 이미지가 제 기억으로 오픈 당일날 한 50억 정도의 매출을 찍었거든요. 단순 이미지지만 컬렉터들은 이거에 열광을 하고 그리고 이 레트로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약간 좀 달랐는데요. 국내 시장의 그 코로나 때 재미를 본 업종은 사실 골프 브랜드입니다. 골프는 다 성장을 했고요. 그 중에 저희 그 왁이라는 브랜드랑 저희 몬스터랑 콜라보를 했었는데 약 250% 정도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라이센싱은 뭘까요? 왜 라이센싱을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사실 라이센싱을 통해서 그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증가를 시킬 수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내 돈을 쓰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라기 월드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레고 장난감을 만들거나 뭐 마테리 장난감을 만든다 그러면 굉장한 투자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미 토이를 잘 만드는 파트너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냥 저작권을 판매하면서 뭐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지만 저희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또한 이런 상품들을 만들면서 그 리테일의 상품들이 디스플레이가 되잖아요. 자연적인 광고 효과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비지빌리티를 확대하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활동이 하나의 라이센싱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켓 사이즈를 보시면 뭐 미국이 가장 큽니다. 미국이 가장 크고 뭐 예상하셨듯이 그리고 일본이 그 다음에 큰데 이 갭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저희 나라는 통계 데이터상 약 17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마켓 쉐어는 0.6%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각 산업군으로 나눈다 그러면 저희는 엔터테인먼트 캐릭터 부분의 매출이 약 60%고요. 코퍼레이트 브랜드가 한 15%, 패션이 한 10%, 스포츠 브랜드가 9%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라이센싱 부분에서 성공적인 부분을 진행을 하려면 타겟 그룹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냥 상품을 그냥 출시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리테일러들하고 같이 짜더라도 철저한 좀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타겟 에이지 그룹 이 차트가 있는데 뭐 어려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타겟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룹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그룹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빠진 게 있어요. 여기에서 빠진 게 있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임신한 그 여성이 맨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고객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 테마파크도 보면 키가 작을 때부터 키가 클 때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탈 수 있는 것과 탈 수 없는 것들이 구분이 돼요. 그거는 전 연령대를 타겟으로 시장을 운영하겠다라는 거고 제품 또한 저희가 어떤 그 나이대를 타겟으로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기획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제품 기획을 할 때도 사실 밸류 체인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대부분 분들이 제품 기획을 할 때 이 밸류 체인의 특성을 이해 못하시고 우리는 좋은 상품을 만들 거야라고 해서 기획을 하셨는데 사실 유통을 태우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퀄리티가 좋고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유통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가격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부분이 저희가 기획한 건 아니지만 저희 파트너사가 기획했던 상품인데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아마존에서 연락이 왔죠. 야, 니네 상품을 아마존에 뿌리고 싶어. 그래서 이 회사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만들어 놓으니까 아마존에서 와서 갖고 간다는구나. 근데 미팅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딜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심플한 이유가 아마존에서 그 제품을 갖고 가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예쁘게 만들려고 원가 비율을 판매가의 70% 이상으로 높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으로 가면 곱하기 몇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상품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되다 보니까 판매를 못하게 됐는데요. 얘기 드린 것처럼 타겟과 그리고 밸류 체인을 어떻게 잘 섞냐에 따라서 제품의 향방이 결정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밸류 체인을 잘 탄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뭐 올해는 곰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CU에서 곰표가 나오면서 히트를 치긴 했죠. 이게 PB 모델이다 보니까 리테일의 전개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본인들의 독점 상품이다 보니까 마케팅을 좀 제대로 전개했던 상품이었죠. 올해 좀 많이 보였던 뭐 곰표 팝콘, 뭐 곰표 맥주, 뭐 기타 등등 상품들이 좀 많이 나왔죠. 유사 사례로 많은 브랜드들이 쏟아 나오는데요. 사실적으로 히트를 친 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나가서 세게 상품이 나와서 이슈가 된 상품들도 있긴 있었죠. 세제를 맥주화 시키거나 세제를 뭐 해서 이거 그럼 먹으면 되는 거냐 뭐 이런 언론 플레이도 나왔고 그 결과로 어린이 제품의 그 뭐 손 소독제나 이런 거에 캐릭터를 쓰지 마라. 이거 먹을 수 있다. 뭐 거기까지 이제 좀 번졌던 사례가 있었는데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부분이 사실 콜라보레이션 부분인데요. 나이키 콜라보레이션을 보시면 이게 리셀이라는 그 효과도 있지만 사실 제품 기획을 굉장히 잘하는 건 사실입니다. 뭐 비싼 거는 디올 콜라보 같은 경우는 한 뭐 1,700만 원 막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예, 이게 현재의 MZ 세대 혹은 뭐 그 이상의 그 연령들이 그 예,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리테일러하고 저희하고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미니언즈 계란 케이스 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감독란의 매출을 처음으로 넘었던 사례인데, 이 케이스를 구하기 위해서 예약을 걸어놓고 막 그랬었죠. 근데 안 좋은 점은 올해 이제 계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 좀 제한적으로 판매된 사례가 있습니다. 허쉬 사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는 계속 이제 캐릭터 이러니까 그런 캐릭터가 아닌 게 뭐가 있을까 국내에서 생각을 해봤더니 허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허쉬 아이스크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허쉬에서 만들었을까요? 허쉬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허쉬에서는 그냥 라이센스를 줬고요. 국내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허쉬 초콜릿의 맛에 비슷하게 레시피를 만들어서 제품을 출시하였고, 처음엔 GS에 출시를 해서 대박이 나고 시장을 좀 확대했죠. 뭐 CU나 기타 등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이제 브랜드 라이센싱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환호하는 거는 특히 MZ 세대들은 특정 브랜드에 좀 열광을 하는데, 슈프림하고 슈렉하고 콜라보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단시간에 솔드아웃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통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뭐 전 세계 그 지배력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들이 그러면 본인들이 컨텐츠 파워가 생겼을 때 과연 상품으로 전환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보면, 사실 넷플릭스에서 특정 타이틀이 떴다고 상품이 뜨진 않습니다. 워낙에 그 사전에 준비되는 거 없이 컨텐츠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특별히 이렇게 이슈가 된 상품들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넷플릭스가 월마트랑 손을 잡습니다. 월마트랑 손을 잡아서 우리가 이런 타이틀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다이렉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모델을 선보였죠. 그러니까 유통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밸류 체인을 이해하고 그냥 유통과 DTR 계약을 통해서 이런 상품들을 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접근이죠. 저희 또한 약간 어그레시브한 마케팅을 진행을 했는데, 아시는 국내 캐릭터가 보이죠? 브라운하고 셀리가 중간에 섞여 있는데, 미니언즈하고 브라운하고 한번 콜라보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7월에 출시했는데 나오자마자 솔드아웃이 된 사례가 있었죠. 뭐 앞서 여러 건들을 얘기 드렸는데, 사실 저희의 모든 활동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유한 브랜드를 더 높은 가치로 성장을 시키냐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라이센싱을 해요, 세계 시장은 이래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뭐 우리는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진 컨텐츠 혹은 가지고 계신 컨텐츠를 어떻게 더 브랜드 가치를 높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가치는 좀 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실 선택을 받는 건 브랜드 밸류가 강한 컨텐츠들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런 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스스로 브랜드 밸류를 높이는 활동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